안녕하십니까. 진로진학의 나침판의 신동호입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이네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제가 오늘의 주제는 이런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 학부모인 것 같습니다. 물론 가끔 이제 학생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왜냐면 그 조사 분석한 거가 이렇게 뜬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남자 학부모님들도 좀 많이 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해하면, 이전에, 우리가 컨설팅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엄마 코디도 있고, 예전에 스카이캐슬에 보면 코디네이터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그 드라마를 100% 다 보지, 100%도 아니고요. 1%도 1%? 0.1%는 봤던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뭐 자막 이 정도만 봤는데, 그런 구성에서 보면 거기 한 가지 관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 내부를 우리 드라마에 비춰진 그 모습을 보면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관심이 있죠. 물론 아이도 그 정도까지는 관심이 있어요. 근데 엄마들끼리 막 대화도 나누고 이런 장면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끼리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다 이런 대화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학생도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 안에. 그죠? 드라마 제가 안 봤지만 대충 구성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른들끼리 노는 거죠. 대학은 아이가 가는 건데, 준비도 아이가 해야 되는 건데, 아이는 어른을 무조건 따라만 가는 거고,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떻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해의 폭은 상대적으로 별로 없었죠.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 컨설팅이라고 하는 게 보면 효과가 좋습니다. 모든 학생들이는 아니겠지만 효과가 좋아요. 가장 큰 이유는 그런 과정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의 폭이 학생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싼 돈을 주고 컨설팅을 받아서가 아니라, 물론 받은 거 있죠.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의 폭이 이 학생이 그만큼 깊어졌기 때문인 거죠. 그런 겁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컨설팅을 받으면 효과가 좋은 것은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내면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의 폭이 깊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보통 평소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죠. 가끔 이제 외부 강의에서 오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학생들 수준에 맞는 강의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학교에서 요구하는 강의를 이렇게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당연히 학생들은 그게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컨설팅은 이제 개별로 들어가는 거니까 아이에게 뭐거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떠니까 너는 뭐뭐가 하는 게 좋지 않겠니? 라든지 어쨌든 구체성을 주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럼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으면 깊을수록 아이가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이죠.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은 내가 내신이 부족해도 더 높은 대학에 지원할 수가 있는 역량, 그런 노력, 그런 열정들이 발휘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결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냐,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저 밑에 지방대 갈 아이가 갑자기 서울대 간다 그래서 서울대 가고 싶다 그래서 무조건 가지는 않죠. 그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단계 하나하나를 해결해 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가장 모르는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죠. 애들에게 혹시 물어보세요.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뭐냐 그러면 뭐고 뭐 이렇게 얘기 그냥 알고 있는 얘기들을 매우 그러니까 이 알고 있는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은 매우 부족하죠. 제가 하는 거의 모든 방송은 매우 쉽죠. 듣기도 매우 쉬울 겁니다. 이거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매우 쉽죠. 그런데 이게 최상위급의 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 매우 쉽죠. 쉽습니다. 근데 그것을 실천만 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대학, 더 명문 대학을 가는, 더 유명한 대학에 가는 지름길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게 어디 강의 가다 보면 꼭 사람들 제가 다른 강의를 거의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강의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는 강의를 살짝 그게 뭔가 이렇게 이 도표 이렇게 뭐죠? PPT 자료를 이렇게 슬쩍 보면 사람들은 뭐 서울대 입시 전형은 기회균형 전형이 그러니까 뭐죠? 지역균형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이 있고 일반 전형에서 어떻고 그 다음에 고려대 무슨 전형이 어떻고 연세대는 무슨 전형이 어떻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거기 딱 띄워놓고 인재상이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그 인재상이든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의 폭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대화를 한다는 그 자체는 자녀와 그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말은 곧 아이가 동기부여가 된다는 사실인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시간이 아깝다든지 아이가 매번 바쁘다든지 또 대화를 하면 막 열받는 거 있죠. 그죠? 왜냐면 이게 갭이 있을 거예요. 이 방송을 많이 들으셨던 제 방송을 많이 들으셨던 학부모라면 지식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 간단한 일들이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그런데 이 아이는 학교에서 얘기한 이게 뭐죠? 학교에서 들었든 뭐가 됐든 약간은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틀린 거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이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 갭이 큰데? 이거 왜 그러지? 근데 아이는 그거 봐 엄마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해버리고 이제 대화를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자녀분들하고 대화는 제일 먼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대화의 조건인 거죠. 대화의 조건은 상대방 무시하지 않기. 그죠? 상대방의 지식이 이렇게 있든 저렇게 있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 무시하지 않기. 모른다 그래서 끝까지 들어주기. 대신 길게 얘기는 하지 않기. 뭐 길면 1분, 2분, 아니 3분, 4분? 어찌됐건 뭐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라 물론 이제 완전히 엄마가 많이 안 해? 아니면 아빠가 많이 하네? 이러면 그 다음부터는 좀 길게 얘기해도 되지만 그 전까지는 이해의 폭을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 놔줘야 되죠. 밸런스를. 그죠? 이렇게 해놓고 학교의 생활에서 이전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는 정말 교사들이 많죠. 교사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아마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듯이 뭐 선생님이 신이었죠. 근데 중학교 가니까 살짝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또 이제 아이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옆집 아저씨하고 같네? 아니면 옆집 아저씨의 어떤 나쁜 모습에 어떤 거하고 같네? 이렇게 이제 깨달아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서 이제 선생님에 대한 어떤 막연한 동경이나 이런 것들이 차츰 사라져 가듯이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렇게 꽤 괜찮은 선생님들은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학교에는 그렇게 괜찮은 선생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우 별로 안 좋은 선생님도 있죠. 이런데 이것이 이제 어느 사회나 다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나는 그 안에 적응하면서, 왜냐면 제가 공교육을 받고 있는 한은 어쨌든 그런 조직 안에 일 개인으로서 참여가 되어 있는 거고, 그 참여 안에서 내가 목표하는 대학, 내가 목표하는 꿈을 이루기 위한 작업들을 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전제가 있고 난 다음에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뽑아지는 인재는 정말로 학업 역량이 우수한 아이. 근데 학업 역량이 우수한 아이를 서울대가 뽑아요. 근데 지방대는 학업 역량이 우수한 아이를 안 뽑나요? 당연히 뽑죠. 당연히 뽑아요. 아니, 지방대는 인성만 좋은 애 뽑나요? 학업 역량도 우수한 아이를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일반적인 학생부에서는 지방대의 대학의 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는 기록의 장이 매우 작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독서라도, 예를 들어 독서라도 한 100권, 200권 읽었다라고 하면 얘는 정말 7, 8, 9등급이라도 그 지방에 보면 랭킹 2위권 대학들 있잖아요. 그죠? 뭐 대전에 가면 대전이면 어느 대학인가? 한밭대? 한남대? 그죠? 뭐 전라남도라면 그 조선대? 부산이라면 동아대? 대구라면 영남대?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책을 그렇게, 근데 이제 이게 대구 경북이나 부산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냐면 그쪽은 어찌됐건 좀 고지식합니다. 어떤 평가에 있어서 어쨌든 성적을 많이 보더라. 근데 어찌됐건 충남권, 대전권까지는 그나마 서울의 영향력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독서라도 무시하게 많이 했다면 당연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독서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면도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우리 뇌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뭐 솔직히 얘기해서 한 뭐 7, 8, 9등급이야. 근데 얘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 책은 무진장 읽어. 그래도 예를 들어 한남대도 공교육 지원 자금을 받는 대학이니까 공교육 활성화에 대한 뭐 지원 자금을 받는 대학이니까 학생들을 어느 정도 잘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정말 책 100권, 200권을 읽은 아이라면, 그것도 전공과 관련해서 읽었다고 하면 한 200권을 읽었는데 100권은 뭐 정말로 다양한 독서, 100권은 정말 전공과 관련한 독서를 했다면 걔가 7등급이고 8등급이고 9등급이야. 뽑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책을 읽은 아이가 공부를 끝까지 못할 수는 없어요.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해요. 지난번에 그 괴물아이 보니까 정말로 예외가 있긴 합니다. 어찌됐건 그럴 가능성이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지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책을 읽으려면 어쨌든 집중해야 되고요. 책상에 앉아서 계속 읽어야 되잖아요. 물론 누워서 읽는 아이도 있겠지만 누워서 100권, 200권 읽기 힘들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앉아서 읽어야 되는 거고, 앉아서 읽을 때 결국 진중하게 앉아서 집중하고 차분히 읽게 되죠. 그죠? 이럴 때 공부의 역량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 구조가. 그런데 단순히 제가 100권, 200권 읽었는 게 왜 이렇게 위대하냐, 그리고 걔가 9등급이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 주려고도 하는 거지만 실제로도 그런 아이를 뽑는 대학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걔가 끝까지 9등급이 아니라 성적이 올라버렸을 것 같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뭐 5등급, 6등급이 되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걔가 9등급으로 1학년 때 9등급이었는데 책을 그렇게 읽기 시작을 했다면, 그러면 책을 100권을 읽으려면, 한 달에 8권을 읽으려면 주당 2권을 읽어야 되잖아요. 미니멈, 그죠? 그러면 주당 2권을 읽으려면, 그죠? 책이 뭐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다가 영어 원서까지도 9등급이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영어 원서 이소부화부터 시작해서라도 그렇게 읽는다면 당연히 좋은 대학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가 그런 거예요. 아니, 공부가 그런 거 아니에요? 공부가. 그죠? 이런 아이들이 학업 역량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1, 2, 3학년이 몽땅 다 9등급이고 독서가 200권이 있다. 이런 아이가, 우리 아이들이 한 45만 명, 40만 명이 지금은 지원하니까, 그러니까 재수생 말고 현역만, 그러니까 학생들만, 현재 그 재학생들만 이러면 글쎄 9등급이 끝까지 9등급이면서 책을 200권을 읽었다? 책만 만약에 그렇게 읽었으면요, 분명히 성적이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굉장히 똑똑해질 겁니다. 근데 그런 아이를 인서울대학이 뽑을까? 책만 읽은 걸로는 안 뽑을 것 같습니다. 성적이 당연히 조금씩이라도 올라와 줬거나, 아니면 또 다른, 그러니까 이 독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아이들이 달라져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너 공부하기 싫어? 그럼 책이라도 읽어. 근데 주로 그러면 책도 읽기 싫은 아이들이겠죠? 어찌됐건 제 말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를 넓힌다는 의미는, 정말 아이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선생님한테 실망한 이후부터 학생부 종합전형을 잘 준비를 안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제가 매우 안타까운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늘상 선생님들이 달라져야 한다, 뭐 해라 했는데, 이게 또 지나가고 보니까 참 조직 안에는, 그러니까 어떤 구성원, 조직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그 선생 성격을 언제 바꿔줘요? 못 바꾸죠. 못 바꾸니까 결국은 내가 중심을 잡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런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작업을 해야 된다. 아이하고. 그러니까 그런 대화도 실제로 많이 나눠보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꼭 낮은 등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높은 등급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등급은 높은 등급의 아이만큼, 예를 들어 그게 중소도시나 대도시나 또는 뭐 자사고나 뭐 특목고 다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아이가 현재 있는 위치가 있을 거예요. 대략 이 정도라면 어느 대학 간다라고 하는 걸 대충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아니 모르신다면 그 아이가 알고 있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무관심하게 있는 것 같아도 어쨌든 대학, 우리 학교, 우리 고등학교 어느 대학 정도 간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아니 지금은 뭐 기껏 우리 학교는 인서울 뭐 하위권 대학분이 가본 적이 없어. 이러면 그럼 인서울 상위권 대학은 못 가나? 그죠? 못 가죠. 왜 못 가죠? 기존에 했던 방법대로만 계속하니까 못 가게 되는 거고, 그 방법을 벗어나서 더 뛰어난 방법,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말들을 실천하면 한 5단계, 10단계 위의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엄마 아빠가 듣고 그 확신이 아이한테 전달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하고 앉아서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니 제가 어제 사실은 어떤 한 학부모님이 어제 뭔 댓글을 봤는데
지금 현재 한 4, 5등급의 자녀이고, 그런데 뭐 돈이 풍족치가 않아서 뭐 학원을 잘 못 다니니까, 잘 보낼 수도 없고, 이러는데 이제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말씀이 어제 무슨 댓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구나. 근데 이제 그 어머니는, 그 학부모님은 이전에도 몇 번 댓글을 다신 기억이 있어요. 이름이 비슷한데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잘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사 쓴 것도 제가 오늘 되면 까먹을 정도로 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헷갈리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경우라도 아이가 4, 5등급이어도 정말로 희망이 많다. 4, 5등급이면 뭐 경희대 이 정도도 갈 수 있어요. 충분히 갑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내 아이 4, 5등급이니까 이거 끝났어. 내 아이 중소도시고 또는 이렇게 뭐 시골 지역이고 이러는데 나는 끝났어. 우리 아이 지금 현재 2학년이야. 더더군다나. 나는 끝났어. 아니, 애가 왜 이렇게 욕심이 없어, 뭐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별의별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제가 매우 매력적인 이유는, 어찌됐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꿈이나 열정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노력의 정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활동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수업 시간에 모든 과목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나, 또, 내가 비록 못해도 또 남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공부 잘하는 애들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뭐 공부만 못할 뿐이지 뭐 세상 살아가는 방법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런 아이들이 존재할 겁니다. 뭐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뭐라고 하죠? 아이의 어떤 상담 역할들을 해주면서 하는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막 있어요, 아이들이.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묘사해 달라는 거죠. 학교생활 기록부에. 그런 게 있다면.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거는 그냥 내 성격인 거야. 그러니까 그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 다고 생각을 하죠. 실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 아이가 비록 성적은 낮지만 성적이 높은 1등급이한테 막 학생부 종합전형 가르쳐줘. 야, 학생부 종합전형 그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막 뭐를 가르쳐 준다든지, 또는 엄마 아빠하고 뭐 트러블이 있어? 야, 그거는 이렇게 해결해. 라면서 가르쳐 준다.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지난번 어떤 괴물 아이도, 지는 국영수가 7, 8, 9, 뭐 8등급 또는 9등급이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는 지가 가르쳐 애들 데리고. 뭐 이런 아이들 정말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아이가 조금 더 일찍 어떤 연결고리, 뭐 저를 만났든 어쨌든 누군가의 좋은 스승을 만나서 조언을 받았으면 그 아이가 그때 공부를 했겠죠. 본격적으로. 성적이 이만큼 중요했던 거야? 그러고 했겠죠. 그러면서 뭐 정말 탑 클래스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이 갖추어졌겠죠. 마찬가지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 엄마 아빠 제 방송을 만약에 10번 이상 들으신 학부모님이시라면 충분히 자녀와 대화하실 수 있는 역량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을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신 거예요. 이렇게 건너뛴 거 말고요. 그랬으면 엄마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매우 디테일하게 몰라도 돼요. 이유는 대학은 똑같이 뽑아요. 근데 그 뽑아놓는 정도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좋은 대학 가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이 대학 다르고 저 대학 다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물론 매우 특이한 전형들이 있긴 있죠. 중앙대처럼 다빈치 탐구형이 따로 있죠. 그죠? 학추도 학교장 추천 전형, 그 학교 추천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있는 경우이거나, 또는 건국대처럼 자기 추천 전형이 있다든지,
근데 매우 재밌는 현상은 이런 아이들, 이 자기 추천에만 딱 맞는 아이라 그래서 그럼 숭실대나 뭐 이런 대학 가면 떨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저도 놀랬어요. 그런 애들도 다 합격을 시켜주더라. 그런 애들도. 뭐 홍대 가면 건대 가래가 물론 가끔 예외적인 여기는 붙고 여긴 떨어지고 이런 경우는 존재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서울권에 있는 입학사정관, 그러니까 서울권에서 학종으로 선발하는 또 뭐라고 하죠? 수도권 대학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고 있는 대다수의 대학들, 조금 어쨌든 이름 있는 대학, 수도권이라고 해서 수도권에 안 들어가는 대학도 있잖아요. 있다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뭐 의미상으로 본다면 그런 대학들은 아이들의 정말 가능성이나 아이들이 갖고 있는 열정이나 또 이런 것들을 매우 종합적으로 봐서 실제로 잘 선발하고 대다수의 대학들은 실제로 그렇게 잘 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내신까지 받쳐준다면 아마 더할 나위 없지만 물론 그렇게까지 완벽한 아이들이 그렇게 없죠. 그렇게 했다면 더 높은 대학을 갔겠죠. 그러니까 방법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녀분들과 이제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24일 그죠? 내일이 크리스마스는 노는 날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아이가 뭐 학교 갔다 오거나 또는 뭐 학원 갔다 오거나 이러면 정말 그 한두 시간은 그야말로 크리스마스를 좀 즐기시면서 또 이렇게 아이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아이가 좋아하는 공간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공간을 찾아서 세상 사는 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겠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전략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얘기한 거, 또 그 전날에 얘기했던 거, 이런 거에 봐서 이거 뭐뭐 하세요, 뭐뭐 하세요, 이런 얘기들 있죠.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폭을 이제 넓히기 위해서 제가 명문대 그 책 말고도 또 그것은 이제 해설서라면 실전 응용서를 현재 다 집필이 끝나서 지금 이제 인쇄에 이제 들어가려고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책 나오면 그 책까지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보면 정말 시시콜콜한 얘기. 교사들은 어떤 거니까 이거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뭐는 어떻다. 학교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그게 결국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라는 게 뭐예요? 내 주위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좋은 교사가 있고 나쁜 교사도 있는 거죠. 내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학생 입장에서 보면 꼭 나쁜 교사가 꼭 있다라는 건 아니지만 학생의 입장에서입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나쁜 교사 존재합니다. 그죠? 아니 또 싫은 교사도 분명히 존재하죠. 왜냐하면 그게 조직이잖아요. 세상에 그죠? 이게 착하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법 없이 있다고 깜빵 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보면 더 그 범죄 하나하나를 따지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범죄도 있고 뭐 별의별 범죄도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게 이 선생들 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재해 있으니까 그거를 이해해라. 그러니까 내가 질문했는데 선생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 하지 마 이렇게 하는 선생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아니 세상에 드라마 같은 얘기들이 얼마나 더 많이 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조직 안에서 내가 이뤄가는 꿈의 장소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가는 거죠. 그죠?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의 것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비비 꽈서 시험지를 내서 내가 못 맞췄어. 억울하지만 그것도 이 경쟁의 한 가지 방법인 거잖아요. 그것을 즐기라는 거죠. 그것을 내 노력을 내 노력에 대해서 배신했다고 그래서 그걸 그냥 그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이 과목은 뭐 그렇다 치고
그럼 내 1과목만큼은. 그렇지만 성적은 그렇게 나왔지만 적어도 내가 역량만큼은 우리 학교 1등, 전교 1등보다 내가 낫다 라고 판단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꼭 공부 못하면 다른 것도 못하나요? 그렇지 않죠. 당연하죠. 꼭 공부 못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됐어. 뭐 어쩌라고. 내가 또 다른 면들, 예를 들어 교사하고의 인사, 또 교사의 어떤 질문, 또 선생님에게 선생님 저 책 어떤 거 보는 게, 제가 꿈을 이렇게 갈 건데 어떤 책을 보는 게 더 좋을까요? 그리고 책을 읽었어. 선생님 제가 소감문을 썼는데 선생님 한번 봐주세요. 야, 바빠 죽겠어. 그래도 봐주세요. 오, 잘 썼는데 선생님 혹시 이게 제가 다음에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라든지 이런 걸로도 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아이의 성격이, 아이가 이제 학교 생활을 매우 주도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또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배경들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성적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또 경쟁하는 것들이 성적만 있는 게 아니죠. 한 100가지도 넘을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쟁에서 내가 잘하는 경쟁을 찾아서 하라는 거죠. 내가 잘하는 경쟁. 난 질문을 잘해. 그럼 질문 계속해요. 내가 책은 읽어. 책 많이 읽어요. 그럼 대신 그런 훈련이 끝났을 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소통 방식대로 소통을 해주라는 거죠. 선생님들에게. 성적? 그래, 나 꼴찌야. 뭐 어쩌라고. 대신 내가 잘하는 방법. 왜 육상도 보면 100m, 200m, 300m, 마라톤, 뭐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거? 점프해가는 거, 그걸 뭐라 그래? 뭐 어찌됐건 뭐 별의별 방법이 있잖아요. 육상 내에서도 그 경쟁에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릴레이도 있고 뭐 별의별, 그 릴레이는 결국 팀플레이죠, 그죠? 별의별 방법들이 있는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교 내에서의 경쟁의 방법들은 100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대로 이게 자기가 잘하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라는 거죠.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을 매우 중요하게. 근데 그런 것들이 그게 뭐예요? 그게 성적하고 관계도 없는데 그게 뭐가 중요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가 비록 9등급이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참 길어지는데 자꾸 여기 혀가 자꾸 이렇게 뭐죠? 깨물어져요. 이렇게 이에 깨물어지니까 이제 아파가지고 더 못하겠어요. 오늘 뭐죠?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정말 자녀분들하고 징글벨? 캐롤송 들으시면서 분위기도 잡고, 그런 분위기 안 좋아할까? 어쨌든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뭘까? 아이스크림, 뭐죠? 무슨 아이스크림 회사, 매우 단 거 있죠, 그죠? 또는 뭐 빵? 케이크는 애들 별로 안 먹을 것 같기도 하고. 어찌됐건 뭔가의 방법을 써서, 아니면 케이크도 사다가, 그렇지. 케이크도 사다가 뭐, 포도주 한 잔을 같이 나누든, 아니면 맥주 한 잔을 아이 이만큼만 주고, 나누든, 뭐라고 하죠? 대화를 좀 그러니까 좀 편한 자세에서, 학교 생활에 대한 이해, 또 세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너가 어떤 것으로 경쟁을 하든, 그리고 그 경쟁을 본인이 선택했다면, 그 경쟁에 대한 얘기가 세특사항에, 창시활동에, 또는 뭐 팽특사항에 꼭 기록될 수 있도록 해라. 기록했는지도 확인해라.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야, 이게 뭐가 중요해? 너 질문만 했잖아. 그래, 질문했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 능력인데요. 그거를 써달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선생님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선생님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맨날 선생님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하고 했던 거, 그 내용을 써주세요. 참 그랬지. 근데 질문 딱 한 번만 한 거. 야, 그 한 번만 갖고, 한 번이 얼마나 위대한 일일지도 모르잖아요. 그 아이에게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근데 어쨌든 얘기했다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이 아이가
그런 말 했다고 선생님한테 실망하지 말고 웃으면서 지난번에 선생님 제가 이런 거 질문했을 때 제 머리 쓰다듬어 주셨잖아요. 요즘은 여학생도 있으니까 쓰다듬으면 안 되나? 어찌됐건 이거 뭐 별의별 방법들을 해서 선생님에게 어필을 해서 그 내용만이라도 기록해 놓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애가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 이렇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의 내용이 뭔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내용을 쓰는 거죠. 그랬을 때 더 잘 쓰는 선생이라면 요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평가까지도 감안해서 기록해 준다고 하면 정말로 좋은 학생부가 되는 거죠. 이럴 때 학생부가 화로회처럼 살아있는 학생부가 된다는 거죠. 네? 뭐 화로회가 살아있는 건 아니네. 어찌됐건 막 이렇게 생동감 있는 학생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질 때 학생부는 정말 살아있는 학생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학생부가 좋은 학생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적에 연연하거나 경쟁의 방법은 정말 수백 가지가 있다. 그 방법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우리가 올림픽 종목 많은 것처럼 그 방법 중에 내가 잘하는 거를 하나하나씩 몸에 부착해 가는 것.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